오랜만에 검진을 받았더니 이미 암으로 진단된 분. 또 검진을 계속 미루다 결국 암이 된 분.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검진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행히 이제는 기존 검진뿐 아니라 AI 기술로 용종을 더 잘 발견하고 장을 절제하지 않아도 내시경으로 조기암을 치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기술과 방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수입니다. 대장암이라는 단어, 솔직히 좀 무겁게 느껴지시죠? 게다가 요즘은요, 20, 30대에서도 대장암이 좀 늘고 있어서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요, 완치율이 무려 90% 이상! 그리고 또 수술로 장을 절제하지 않아도 내시경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수술 없이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은 대학병원 치료내시경센터 정형종 센터장님과 함께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외과 의사이고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센터를 맡고 있는 정형중이라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때 대장암 검색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이 조기 대장암을 수술 없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ESD, 즉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이용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와, 정말요? 아니, 암인데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 놀라운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구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ESD의 비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이라고 하면은 정말 수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좀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수술로 암 조직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임파선을 통해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암이 있는 대장과 그 주변 임파선을 같이 절제하는 수술적인 방법을 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조기 대장암이라든지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임파선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극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종양만 절제하더라도 완전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진행이 많이 된 암보다는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지금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시경과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술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경우에도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로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을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장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같이 절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제 장을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서 그 종양만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이 종양을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점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올가미처럼 생긴 그 내시경 절제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ESD 방법이라고 해서 점막하 박리법이라 하는데, 이것은 병변이 상대적으로 크고 형태가 복잡할 경우에 점막 하층으로 들어가서 종양을 한 덩어리로 정밀하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만으로도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방금 소개해 주셨던 수술법 중에 ESD, 이 내시경 수술 쪽이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종양을 절제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비교한 경우가 있었는데, ESD 방식을 적용했을 때 EMR 방식보다 한 조각으로 절제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종양을 한 조각으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종양을 여러 조각으로 절제했을 때 그만큼 절제한 부위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양을 보다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EMR법보다는 ESD법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ESD가 훨씬 더 조금 완전하게 절제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듯이 외과적인 수술이 있겠고요. 내시경, 그리고 이 내시경 안에서도 EMR과 ESD가 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내시경적 치료를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나무에 혹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무를 뿌리채 뽑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 혹만 싹 정교하게 깎아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대장을 이제 땅이라고 했을 때 종양을 그 땅 위에 생긴 어떤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밑에 점막 하층이라는 공간을 살짝 들어 올려서 그 부분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암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들으면은 굉장히 너무 안전하고 가장 좀 최적의 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까 점막 하층으로 들어가서 이제 종양 부위를 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점막 하층이라는 게 단어가 어려워요. 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어떤 이게 조직인지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몸에 있는 대장 벽을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네. 대장벽은 사실 굉장히 얇지만 그것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제일 표면에 있는 층을 점막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점막보다 중간층? 네, 아래에 있는 중간층을 점막 하층,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근육층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으로 종양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종양의 뿌리가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점막 하층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를 시도해 볼 수가 있고, 내시경을 통해서 이 점막 하층을 쭉 박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종양을 한 덩어리로 완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딱 점막 하층 정도까지 전이된 조기 대장암을 이렇게 내시경적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의 표면을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계층으로 나눠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우선 내시경을 대장 내로 삽입한 후에 정상 조직과 병변을 선명하게 구별하기 위해 병소 부위에 염색약을 뿌려서 절제연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장 근육층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점막하층에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변을 충분히 이렇게 부풀리게 되겠고, 그 이후에 고주파 전류와 내시경적 특수 절개 나이프를 사용해서 병변 부위를 절개하여 병변의 점막하 부위로 박리하는 방법으로 병변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 후에는 큰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응고 시술을 시행하여서 출혈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점막 하층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거네요. 그림을 통해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시경적 치료는 외과적 수술에 비해 통증도 거의 없고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병변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 없이 진정요법으로 가능하고, 또 입원도 평균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입원도 짧게 하고 나의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좋은 ESD로 치료받은 환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센터장님이 치료를 하셨던 분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분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약 4cm 크기의 큰 용종이 발견됐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장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고, 저희 내시경센터에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암이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점막하 박리법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병원에서 만약에 그분이 수술을 받으셨으면 장이 온전히 이렇게 딱 절제가 되거나 이렇게 어쨌든 나의 조직의 일부가 좀 많이 수술적으로 이렇게 제거가 됐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또 내시경 치료를 또 우리 대학병원에서 받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술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고, 점막하 박리법을 통해서 병변을 한 덩어리로 완전히 절제를 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세포 침윤이 깊지 않아서 추가적인 수술은 필요 없었고, 3일 정도 후에 퇴원하신 후에 현재 약 5년간 추적 관찰 끝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그분이 만약에 처음 진단받았던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다면 장이 또 일부 절제가 되는 일을 좀 불가피하게 겪으셨을 텐데 다행히 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또 5년 추적 관찰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니까 참 마음이 놓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서 내시경으로 혹시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려 오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에만 이런 의뢰 건수가 1000여 건에 이르렀고요. 와, 1000여 건이나. 특히 이제 많은 병원에서는 내과 전문의가 내시경 시술을 담당하지만 저희는 외과 전문의가 직접 내시경 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구조와 종양의 어떤 침윤 정도라든지 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한 판단을 역시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서 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정말 이 내시경 치료를 또 대학병원이 또 아까도 연간 지금 1000여 건 문의를 받아 오셨고 오랫동안 또 치료를 해오고 계시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께서도 대장암 혹은 대장 용종 진단을 받으시고 혹시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다면 대학병원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고 내시경 시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 진짜 다행이고 굉장히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퇴원하실 때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지 않아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환자분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완치돼서 치료가 된 분들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젊은 대장암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치료하셨던 그런 사례 중에 젊은 환자 사례도 있으실까요? 네, 안타깝게도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30대 여성 환자분도 계셨었는데 이분은 이제 직장 근처 건강검진센터에서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고 8mm 정도의 작은 용종이 발견됐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 결과 조기암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됐던 환자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행히 병변이 작고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점막 절제술로 치료를 했습니다. 시술 시간은 20분 남짓 진정 내시경으로 진행했고 시술 후 통증이나 합병증 없이 당일 퇴원하셨습니다. 와, 당일 퇴원이요? 대박이네요, 진짜. 네. 또 병리 결과에서도 완전 절제로 판명이 되어서 추가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었고 현재 이제 정기 추적 내시경 관찰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을 꼭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한테도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은요, 좀 안심하지 마시고 늘 꼼꼼하게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명을 지킨 검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환자분 모두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병변의 크기, 깊이, 위치에 따라서 점막 절제술이나 점막과 박리술을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수술 없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내시경 전문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제가 촬영 전에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대학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ESD를 도입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저희 병원은 2007년부터 ESD 시술 방법을 도입하였고 지금까지 약 3,600회 이상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 2011년에는 단일 병원으로는 국내 최초로 대장 ESD 1000회를 돌파했었고요. 와, 세상에. 아니 2007년이면 지금 18년이나 지금 도입된 지 18년 되셨고 3,600예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또 사례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ESD는 단순한 내시경 검사와는 다르고요. 크기나 위치 또 형태가 복잡한 병변도 내시경만으로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술입니다. 반면 경험과 숙련도가 충분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수술로 넘어가거나 시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병원 치료 내시경 센터는 내시경 특화 병원으로 숙련된 내시경 팀과 또 복강경 수술을 포함한 대장암 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나 크기가 어떠하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도 안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형태가 좋지 않거나 출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즉시 전신 마취, 복강경 수술 체계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해본 팀이 제일 잘한다라는 게 이 의료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경험이 쌓일수록 더 정밀하고 안전해진다는 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대학병원 치료내시경센터는 단순 내시경 검사를 넘어서 치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전문 센터라는 자부심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내시경이라는 게 기존에는 검진만 하는 그런 도구인 줄 알았는데 이 치료의 기술이라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대장 내시경은 단순한 검진을 넘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용종이 크거나 복잡하다고 해서 무조건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꼭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학병원 치료내시경센터는 축적된 경험과 검증된 기술력으로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큰 용종이 나와서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수술보다 부담은 덜하고 치료 결과는 더욱 향상된 내시경 치료. 대학병원 치료내시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치료내시경센터에 더 많은 내시경 치료 사례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궁금하신 내용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센터장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